주가는 랠리 후 쉬어가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두 지수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장중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를 돌파하면서 부담을 느낀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7포인트 0.01% 내린 16,478.41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10.59포인트 0.25% 밀린 4,156.59에 S&P 500은 0.62포인트 0.03% 내린 1,841.40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02%까지 오르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날 장중 3%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 들어 1.25%포인트 오르며 최악의 해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웃돈 건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거래량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우려가 부각돼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WTI 선물 가격은 77센트 0.8% 오른 배럴당 100.32달러에 체결돼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3억 6,760만 배럴로 전주보다 47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30만 배럴 감소했을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보다 큰 감소폭입니다. 원유 재고량은 지난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인 25일과 26일 이틀 휴장한 뒤 다시 문을 열었던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아시아 증시 상승 등 각종 호재를 바탕으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 오른 9,589.39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도 0.85% 오른 6,750.87, 프랑스 카크 40 지수 역시 1.4% 오른 4,277.65에 각각 마감됐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위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각국의 무역 수지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시장에서 유로존 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신호는 없다면서 장기 부담을 겪고 있는 일본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판매 금지 대상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이미 난 제품들입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루시고 판사에게 갤럭시 S4,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20여 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판매 금지를 요청한 제품들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나시죠? 배당락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1% 정도 조정받지 않을까? 이미 시초가부터 예상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오히려 위쪽에서 시장을 하더니 일단 중가도 2,000선을 회복을 했더군요. 기관이 1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메꿔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거래일 만에 돌아와서 사줬던 외국인 덕에 코스피가 2,000선을 마지막 거래일 전날 일단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 근데 우리는 참 아쉬운 진행을 보였던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신번이나 신기록을 세웠고 일본 증시 연간 수익률이 50%를 뛰어넘는데도 우리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지난해 종가가 1,997점 몇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변화가 없으면 2,000 정도에서 조용히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올해 마지막 거래에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님 원래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PD님부터 스태프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개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청성촌놈의 신창한입니다. 네, 배당락 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스피 일단 종가상도 2,000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코스닥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500선 부근까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개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500선 부근까지는 올라올 테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던 말씀이 참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단 정리했던 개인분들 잘했던 거 맞는지 전략 올한해 마지막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시청 여러분 너무 원래 2014년 굉장히 우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참 2013년 믿음이 많은데요. 2014년은 우리 센티비 보고 수익을 더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 일원, 저도 이제 2013년은 제가 꾀꾀거리고 짖는 그런 한 해였는데 2014년은 남을 청취할 수 있는, 남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 멋진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일단 브레이크를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일단 500원 자리에서 일단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한 520까지는 안 가더라도 510전 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가를 아직까지 정리하면 안 된다. 이제 쉬어간다는 전제는 지금 21일 빙이 과열을 들어왔거든요. CCI가 과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어간다. 그 대신 코스닥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여러분 배당락이었죠. 배당락에서 주가 2000포인트 회복하는 그런 국면인데 조금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인위적인 게 많은데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철도 파업이 우리 증시에 나쁜 영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기관이 멋지게 사줬거든요. 멋지게 사줘가지고 철도 파업 시끄러운데 주식까지 혼란스러우면 빠질까 그런 식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영농단이라든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특히 이제 우량주를 매수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바람에 주가의 강성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강력하게 사는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계 다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플로우 차트를 보면 플로우 차트 자체가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플로우 차트가 저항에 특히 이제 61일평에 굉장히 저항이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 쉬어라 했는데 계속 쉬십시오. 계속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손자병법에도 보면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성문을 닫아놓고 전쟁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상대의 약점을 보인다.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가 좀 올리면 현금화 후에 현금화를 갖고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현금화에 주력하고 절대 여러분 임전무퇴라는 것은 싸워가지고 임전무퇴 할 수 있지만 싸움하지 않고 임전무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고 임전무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야기 충분히 안 해도 61일평의 하락과 21일평의 대립크로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추세 자체가 약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61일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하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1일평에 이 없어지는 61일평 자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61일평이 상승하지 못하면은 61일평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몸조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요.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일단 기준선이죠. 이번에 기준선이 굉장히 크면 500포인트에서 기준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쉬어가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환선에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시황을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치시고 수익을 말하다 클릭하시면 머리 큰 저가 나옵니다. 그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꼭 보셔라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횡보 국면입니다. 지뢰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오늘부터 서서히 이제 지뢰 국면에 들었습니다. 그 지뢰 국면이 굉장히 길어요. 지뢰 국면이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달 반 정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하다는 것인데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시황이 맞으면 저 시황대로 하면 돈 벌고, 저 시황대로 반대로 돈 벌면, 반대로 하시면 돈 벌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것도 없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자리에서 횡보 후 하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심해라. 그리고 앞에 서는 구름 자체가 상승을 해도 구름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구름, 검은 구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종가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에,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사기 때문에 일단 장 자체는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매도를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사생길단식입니다. 제가 선물 처음에 3조 3천원이나 걸었고요. 외국인은 완전 상승 쪽입니다. 풋옵션도 상승 쪽, 콜옵션도 선물도 상승, 사생길단식으로 외국인들은 상승 쪽이고, 그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사생길단식으로 하방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싸움에 내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 나도 싸움에 동참을 해야 돼. 그 동참을 할 때 확실하게 전세가 기울일 때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일찍 저지르지 말고 사세가 일단 한쪽으로 기울일 때 우리는 밥상에 숟가락 먹는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난 제가 볼 때는 곧 터집니다. 3조 일찍 사생결단식이면 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단 이 선물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글로벌 주식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이 참 이 선물 때문에 그런데, 선물이 보통 2조 넘어가면 분명히 터지고 3조 넘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다는 말은 이 자리가 많이 움직일 때 우리가 싸움에서 동참회가 돈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301평 아래 있죠? 301평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늘 301과 21일 데드크로스 나거든요. 보통 데드크로스 나올 때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는 주가가 삼성전자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약세는 뭐를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늘 뚫어지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의 평균 가격은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언저리에서 보시면 26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은 지금 외국인이 한 포지션도 한 100 정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반등, 그리고 그 반등 자체가 외국인들이 코어를 매도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동향을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게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형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2% 수익입니다. 그 반면에 대형주는 10% 수익이 났어요. 최근 6개월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서서히 이제 대형주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철도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소형주도 여러분들 좋은 실적 좋은 시형주도 혹시 갖고 있다면 함부로 손절매하지 마시고 갖고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벤처 지수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벤처 지수 자체가 지금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 주식도 함부로 팔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 나면은 현금하지만 수익 나지 않으면 함부로 팔지 않는 그런 대담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제가 볼 때는 2010포인트 정도죠. 2010에서 1998, 10포인트 왕래 될 것 같아요. 왕래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먹을 게 없는 장세입니다. 이미 아침에 도장 찍듯이 꽉 찍어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툭툭 올라오면 그 틈을 타서 제가 볼 때는 현금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영국 지수라든지 독일 지수 본정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어렵습니다만 영국 지수, 독일 지수는 굉장히 유럽 경기에서 독점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리에 요동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턱하니 쉬어가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절대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2003년 우울하지만 파이팅 하시고 2013년 여러분을 더 섬기는 청송천념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천념 신청합니다.
네, 아직은 쉬어가기다. 수익 나지 않으면 현금화하지 말고 특별히 코스닥은 매도 급할 필요 없다. 조금 더 반등 추가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우리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창환 대표님이요, 새해 첫날 가보년 2014년도 증시 전망 특별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1월 2일 새해 첫날은 1시간 정도 늦게 개장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해요. 신창환 대표님 말씀 듣고자 하신다면 오전 9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올해 마지막 거래일 최강 종목이 될 만한 것 알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11월 초에 한번 추천해 주셨었던 LG전자라고 들었습니다. 7만 원 살짝 언더에서 매수해보라라는 의견 아직도 생생한데 한번 설정가를 갔다 온 느낌도 있거든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아주 잘 보셨는데요. 현재 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제가 그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 현재 그 양호한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마지막 종목으로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LG전자를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LG전자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LG 33%, 국민연금 9%, 외국계 자산운용사 6%로 안정적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LCD, PDP 등 각종 TV와 디지털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이동 단말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모바일 사업본부,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정수기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홈 사업본부, 마지막으로 가정 및 상업용 에어컨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에어컨 부분과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종합적으로 모든 그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주 홍이 좋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영화입니다. 유보율이 122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대가 근처인 68,300원에서 근처에서 아래 위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0원입니다. 현재 그 LG그룹 사신 분들이 거의 2년 동안 반토막이 나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요즘 뭐 기관 쪽에서도 매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LG그룹을 사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저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마지막 날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제가 6개월 전부터 서울경제 TV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시간은 5분이지만 제가 그 아침 방송 5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은 종목을 안정적인 위치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확도와 상승률 면에서 상당히 높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청률도 상당히 좋았고요. 모든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요. 500명 중에서 제가 항상 세 손가락, 그러니까 시청률과 신뢰도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청송촌놈 전문가가 항상 그 시청률과 신뢰도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한 해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올해 내내 승승장구하는데요. 우리나라만 그 OECD 나라 중 주가 상승률이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많이 그 화가 났고요. 통탄할 만한 일이었고 올해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이번에 거래소 이사장님이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여러 가지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 지나친 정부의 증권 규제가 빨리 풀려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승승장구하고요.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국에서 주식 투자하신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올해 한 해 성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전국에서나 회에서 또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나 전화를 주신 분 또는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만나서 수익이 나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손실이 나신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3시간 동안 노력하신 결과물을 저희가 5분 안에 압축해서 듣는 것이었군요. 우등생 노트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2013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은 다소 부진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전일장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반등과 함께 모두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도 웃어볼 수 있을까요? 종목 AS 이두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등산화는 이번 주 새해 등반할 때 꼭 신고 갈 거고요. 휴대폰 케이스 옷을 입혀줬죠. 그리고 스파 이용권과 가죽 장갑을 구입을 해서 제가 출근길에 잘 쓰고 있습니다. 겨울 부츠도 장만을 해서 제가 올겨울나게 따뜻하게 보내고 있고요. 이미자 디너쇼 티켓 부모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대 목표를 담고 있고요. 또 스키장을 개장해냈는데 콘도 이용권 구입을 해서 빨리 스키장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100만원대 부스다운까지 담고 있습니다. 표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고요. 게임빌 20%, 지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총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손익이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4%, 게임빌 플러스 10.4% 수익률 보고 있고요. 지오도 플러스 3.2%, 메디톡스도 마이너스 2.1% 좀 만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닥이 잘 가다 보니까 우리 종목들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빌이 3% 이상의 수익률 보였고요. 또 메디톡스도 4%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로 유지된 상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제가 483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죠. 483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상승 추세선상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디톡스 이런 종목이 바로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금요일에 한 4% 정도 급등 마감을 하면서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왜 메디톡스를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냐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엘러만과의 기술이 전료의 입금 문제, 그리고 글로벌 판권으로 인한 실적 급등 이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은 40% 남은 이유가 코스닥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현재 483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당히 좀 견고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겠죠. 코스닥 시총 상위주라고 하면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그 이외에도 뭐 서울반도체나 바이오 업종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홈쇼핑 관련주들은 여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 대한 성수기의 효과로 인해서 이미 상승 추세로 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베팅을 한 부분이고요. 코스닥이 상승권에 들어서니까 바로 바이오 쪽에서 업종 대표주죠. 메디톡스 이런 종목이 재료가 살아있고 신고가 후에도 옆으로 개걸음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요일의 장대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에는 단연 시총 상위들 중에서 바이오 업종 대표주 메디톡스가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 앞으로 기대를 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비 같은 부분에는 어제 금요일에 이 종목이 드디어 한 45,000원대를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45,000원대의 저항 라인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상당히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로 인해서 종가상으로 상승폭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제노니아 온라인이 나오기 전에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유저가 확보가 이미 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주들도 우리나라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매출이 큰 게임비 같은 종목이 시장에서 그동안 하락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 파동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45,000원대 돌파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 잘 받아봤습니다. 또 2014년도를 맞아서 신규 공략할 종목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신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코스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힘을 써줘야 되지만 그동안 11월부터 12월까지 급락했던 IT 부품주들도 주목을 해야겠죠. 그동안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국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오는데 잉크테크라는 종목이 최근에 메탈 나노 스트립 필름이라는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IT 종목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동사도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 라인을 잡을 때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봉상 200주봉선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2주 동안 하면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최근에 서서히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에 들어가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2,2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19,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은 한 20% 잡아서 신규로 총 한 4종목 포트에 담아서 2014년도 힘차게 날개를 들어서 승천할 수 있는 지름길로 나아갈 종목으로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2013년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4년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상승과 함께 제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2014년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배당락 악재는 피했는데 주식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알려진 대로 2013년도 마지막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이고 휴일을 앞둔 만큼 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시장 모두 지난해 중가인 2,500선 언저리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는 바뀌지만 이틀 후에 장은 다시 서게 되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이 이제는 슬슬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예상했던 대로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은의 연간 목표치도 초과 달성이 쉬울 듯하네요. 정확히는 11월 달 60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굿뉴스 전해드리면서 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